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자. 여러분들은 좀 젊은 이프로와 젊은 안 대표를 네. 보고 계십니다. 녹화용으로 미리 찍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뭐. 재밌으니까 녹화하고 갔겠지.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이걸 던져놓고 갔겠어? 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스키입니다. 네. 야, 진짜 따끈따끈하네 위스키. 위스키와 온라인을 어떻게 결합할 거냐? 예. 라는 거면 뭐 온라인에서 위스키 판다는 얘기 아니야? 라고 정도만 생각하실 텐데 뭐 이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면 저희가 모셔왔겠습니까? 게다가 위스키가 어마어마하게 돈이 된다. 돈이 된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모신 분은 네. 이주 위스키, 이주 이주의 임정훈 대표님 나와 있죠? 예. 아이고 웃겼어. 웃겼어. 제가 또 예. 충청도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이주가 회사 이름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주? 뭐 이주? 예, 이주는 이제 이름이 되게 재밌지만요. 그리고 또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이제 IT로 주류를 유통하고 혹은 이제 IT 주라는 네, 뜻이군요. 맞습니다. 술 주자. 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Z가 이제 알파벳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이제 최고의 끝판왕에 대한 술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한다라는 뜻으로 이주유 해가지고 이주 이렇게 하면 네, 무슨 사업을 하셨습니까? 이전에는 이제 주류 수입업과 이제 바 이제 바텐더로 있어서 오너 바텐더로 있어서 이제 바도 한 24년 바를 운영하고 동안 하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하시는 거는 주류 스마트 오더라는 걸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뭡니까? 주류 스마트 오더. 이주의 이제 그 1차 사업 모델이기도 하고요. 주류 스마트 오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법상 소비자가 이제 자택까지 배송해서 주류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이 전통주만 가능합니다. 예. 1998년도에 이제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만 유통이 이제 전통주가 승인이 됐었고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는 일반적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전통주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다른 술은 안 다른 되죠. 술은 안 된다. 그럼 전통주에. 어떻게 스마트 오더면 온라인으로 주문한다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온라인에 이제 이제 허들은 소비자분들이 너무 또 그 미성년자들 이제 접근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미성년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이동통신사를 통한 본인 인증 시스템을 적용시키고 그래서 소비자가 편하게 들어와서 제품을 이제 디비전된 걸 보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제 지향을 했고요. 온라인에서 술이 뭐가 있는지 쫙 쇼핑몰처럼 구비를 해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주문을 하는데 온라인 주문은 안 된다면서요? 온라인 주문이 다이렉트로 소비자 자택까지는 안 되지만 소매 면허가 있는 픽업 매장 저희랑 이제 협업을 맺은 픽업 매장 쪽으로는 배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최근 근방에 있는 저희 협업 픽업 매장에 주문을 해서 그쪽에서 픽업을 해가는 서비스를 이제 주류 스마트 오더로 해서 저희가 특허를 2019년도에 우선권 출원을 내고 2023년도 6월에 이제 출원 등록 완료가 돼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은 여기서 하고 예. 받는 건 사실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건데 예. 받는 건 오프라인 픽업 매장, 동네 픽업 매장에서 받으면 그거는 온라인 판매가 아닌 거예요? 온라인 판매 그 구조도 통신 판매 그 규정이 바뀌어서 그 정도까지는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나와서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 더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됐고요. 저희는 2020년 6월부터 서비스를 웹 서비스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원격 진료하고 똑같네요. 의사 선생님은 원격으로 만나서 하고 약은 타러 내가 가야 되잖아. 동네 약국으로. 마지막에 하여튼 한 번은 가야 똑같네요. 된다. 그죠? 한 번은 직접은 가면 이거는 완전 온라인이 아닌 걸로 쳐줄게.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집으로 배송만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OECD 37개국 중에 폴란드와 이제 대한민국만 이제 그 주류가 온라인으로 구매가 안 됩니다. 우리 대표님은 숫자가 그냥 머릿속에 가득한가 봅니다. 몇 월 며칠에 법 개정한 것도 다 외우고 다니시고 OECD 몇 개국인지도 왜 외우고 다녀요? 엄청 억울하니까 그런 거지. 아니, 그걸 왜 외우고 다닙니까? 이게 이제 저희한테는 저희한테는 법 개정된 법으로 인해서 이게 허용됐다는 얘기를. 이게 이제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시비 거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머릿속에 들어왔다. 야 그런 그동안 많이 좀 아픈 역사가 있으셨나 보네요. 기억이 있나 보네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가면 내가 신분증 제시하고 그게 네. 뭐 편의점 이런데 맞습니다. 이런 데인 거예요? 편의점뿐만 아니라 이제 편의점은 이제 가정용 주류니까 이제 뭐 이제 가정용 주류 우리나라는 이제 주세 체계에서 이제 가정용 주류, 유흥용 주류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네. 유흥용 주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바 매장 이런 네. 데가 다 유흥 음식점입니다. 일반 술집, 예, 국내에 그렇죠. 있는 술집. 예, 그런 데도 다 픽업 매장으로 저희가 협업이 가능합니다. 아. 소매 면허가 있으니까요, 그들도. 그러면 실제로는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면 우리 입주해서 그 협업 매장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랑 협업된 도매장에서 이제 그 제품을 이제 보내주고 저희는 이제 중개 플랫폼이라고 플랫폼만 보시면 하는 돼요. 거고. 예. 그럼 술집에 가서 술 찾으러 왔습니다 하고 술 가져가는 거예요? 예. 대표님은 실제로 그 술을 보지도 못하네요, 그죠? 그쵸. 항상 그 온라인으로만 보죠, 저도. 야, 이런 술이 잘 팔리는구나. 무슨 말인지 궁금하다, 야. 주로 그러면 위스키 같은 걸 파시는 거고. 예, 저희는 이제 와인 자산이나 뭐 이제 저희가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저희 2차 사업 모델에 연관이 있어서 예. 말씀드렸는데 와인이라든지 뭐 위스키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주력으로는 이제 위스키 그 중에서도 싱글 몰트에 이제 집중해서 좀 저희가 좀 주종을 이제 카테고리를 확정적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신 이유, 배경, 동기, 모티브, 발단 뭐예요? 원래 술을 좋아하신다고 내가 들었던 것 같아. 난 진짜 술 인생이야. 내 인생은. 예, 저도 이제 한 27년 동안 이제 술만 팔고 살았던 적도 있고요. 예, 예.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 이 바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느꼈던 거죠. 네. 이제 바텐더로 시작을 일반적인 바텐더들이 초기에는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알바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일을 합니다.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도 바텐더가 되고 싶고 저는 이제 또 플레어 바텐더 출신이었기 때문에 무슨 바텐더? 플레어 바텐더. 그게 뭐예요? 이제 칵테일 쇼를 하는 이제 플레어 이렇게 해서 막 바텐더. 이렇게 흔들고 막 이거요? 그 바텐더를 무슨 바텐더라고 불러요? 플레어 바텐더라고. 플레어가 무슨 뜻이에요? 플레어는 이제 제 육감각이라고 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백바틀이라고 해서 뒤로 병을 돌려서 손등에 세울 때 감각으로만 이거를 이제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뒤로 던지면 어떻게 돌 건지도 이게 해서 손에서 생각해서 손으로 손으로 딱 이제 감각으로만 스냅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하면서 이제 플레어 이걸 바텐더. 몇 병이나 깨먹었을까? 그거 연습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빈 병을 이제 처음에는 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아우, 사다가 밑에다 이불 깔고 맞습니다. 매트 깔고 떨어져도 안 네, 깨지게 맞습니다. 이거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청테이프로 감고 와가지고 이제 깨져도 이제 파편 날아가지 않게 그런 테이프로 감고 얼마나 연습하면 그게 되던가요? 최소 한 2, 3년 정도는 충실히 이제 2, 좀 3년이요? 해야지. 아. 예, 그 어느 정도 이제 뭐 포바틀까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2, 3년 동안은 그냥 묘기 안 부리고 집에 가서 연습만 하고 뭐 작은 것들은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오려면 이제 그래도 한 2, 3년 정도. 몇 가지 묘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계속 이렇게 그리고 물 흐르듯이 퍼포먼스가. 플레이어를 아니 하다가 손님들이 있는데 하다가 막 떨어뜨리고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럴 때도 그것도 있죠. 임기응변으로 이제 좀 잘 넘겨야 되죠. 그것도 이제 또 하나의 그 뭐 숙려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할 줄 알면 수입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그냥 인생이 뿌듯합니까? 아니면 뭐 그 업장에서는 알아줍니까? 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기 만족이 굉장히 크고요. 예. 두 번째는 수익도 이제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뭐 일반적인 바텐더가 메인 바텐더까지 이제 올라오면 이제 그 플레이어 쇼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제너럴 매니저가 되면은 이제 그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하나를 짤 수 있는 구조까지도 만들죠. 네, 그 정도 되면 이제 직급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도 올라가는. 그럼 막내는 연습해서 저 할 줄 알아요, 형 해볼래요 해도 안 돼 임마, 너 병장 달고 해 이제 이런 거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도제 스타일로 항상 그때는 그렇게 어디 됐었죠. 들어온 지 입사 3년 차가 병을 돌려 똑바로 안 해? 그런 게 있군요. 엄격한 세계가 있구나. 네, 맞습니다. 저는 1년 뒤부터 이제 6개월 동안 홀에서만 이제 뭐 서빙 일을 했었고요. 금방이네. 네, 그리고 그 병을 만지는 것까지가 1년이 걸린 겁니다. 바텐더로서 손님한테 술 따라주는 거를 아니요. 그 이제 플레이어 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그거를 자체가 바 안쪽으로 들어오기까지가 힘든 거죠. 외부에서 6개월 동안 홀 서빙을 홀 하고 서빙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3개월 동안은 그 바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설거지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RI라고 하는 네. 그 설거지하는 그 기간을 또 한 3개월. 그것도 3개월은 이제 소비자 고객들 앞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스와 노로만 대답을 하는 또 숙려 기간이 또 필요하고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이게 그게 처음에는 왜 그런 과정이 필요한지 몰랐는데 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구조가 굉장히 맞습니다. 이제 소비자하고 대화할 때 네. 주치자하고도 얘기하는 상황 그리고 또 막 그렇지. 이런 대화하러 것들이 가는 나오니까. 거니까. 근데 그것들이 이제 좀 도를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 것들을 약간 방지하는 구조가 예스와 노 이 퀘션도 네, 굉장히 좀 아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아, 먼저 말 걸어도 안 되고 네, 그렇죠. 손님이 질문하더라도 그 대답 구체적인 대답 못 하고. 네. 아,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좀 많이 이제 표정 연습도 하게 되고 손님 앞에서 어떻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도제 그거 스타일로 얼마나 배워가지고. 하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한 3개월 정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병 병 잡기 병을 시작하고. 잡을 수 있어요. 그때. 그러면 연습도 하고 고객하고 이제 말 농담 따먹기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얘 막내인데 요즘에 좀 뭘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뭐 하고 있어? 그러면 보여줘봐. 이렇게 이름지지. 그렇습니다. 재밌다. 야, 그거 진짜 신기한 세계네. 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구조가 많이 좀 타파된 케이스고 지금은 플레어 바텐더가 좀 유명무실해져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이제 클래식 바텐더나 뭐 이제 이런 그 지식 위주의 그런 교양 바텐더 같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그럼 술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렇죠. 이제 술을 이제 쇼는 아니고. 뭐 이제 그렇게 그 플레어 바텐더도 존재를 하지만 그 이제 산업 구조로 따지면 굉장히 좀 낮게 이제 지금 그 규모가 책정이 돼 있고 클래식 바텐더가 좀 더 많은 전반적으로 이제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은 클래식 바텐더. 말과 이제 그게 또 테크닉도 들어가죠. 이제 그 클래식 바텐더도 또 오센틱 계열 같이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뭐 여기 용어들이 오센틱? 그러니까 일본 스타일의 바텐딩 예. 전통. 예, 그런 식의 이제 좀 깍듯하게 하시면서 또 이렇게 나비 넥타이 딱 메고. 쉐이킹도 좀 예쁘게 하시고 딱 하는 그런 딱 분들도 절도 있고. 있게 하는 그런 분들도 약간 있고. 재즈 스타일도 있고. 네. 아. 바텐더의 세계는 여러 세계. 우리 대표님은 약간 재즈 스타일, 화려한 기술로 가는 스타일. 저는 이제 플레어 바텐더 하다가 전향한 케이스죠. 전향이라면. 그러니까 사업으로? 이제 뭐 클래식 바텐더 같이 이제 전향한 케이스입니다. 바텐더 일을 얼마나 하셨다고 그랬죠? 오너 바텐더로서는 2019년도까지 했으니까요. 24년 오래오래 정도. 하셨네요. 예. 그러다가 이제 사업체 차리시고 본인이 운영도 하시면서 네. 바텐더도 하시고. 야. 재밌었나 봐요. 그 일을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즐기셨네요. 저는 이제 좀 공부에 대한 그 좀 욕구가 좀 있었는데 예. 뭐 가정사에 의해서 약간의 좀 이제 공부를 깊게 못한 케이스입니다. 예. 이제 저는 고등학교 졸업만 하고 이제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예. 저희하고 그건 똑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건 또 하나가 남들한테 좀 낮게 보이고 싶진 않고 그렇죠. 저희하고 그게 좀 이제 똑같네요. 또 이게 합리적으로 좀 이게 맞춰져야 되는 구조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뭐 제일 많이 버는 구조가 이제 밤에 일하는 일이 제일 많이 벌긴 예. 하더라고요. 저희도 네. 밤에 일해요. 밤 9시 10시까지 유튜브 합니다. 예. 네. 수입이 꽤 있었어요. 바텐더는? 그때 당시에 초기에는 항상 뭐 이제 대부분 뭐 인턴 기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제대로 된 급여를 못 받지 못 않습니까? 받고. 예. 차비 같이 이제 이렇게 받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첫 급여가 이제 뭐 120, 130 이렇게 되니까 그때가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엄청 높았어요? 낮죠. 예. 최저임금에 네. 비해서도 괜찮았습니다. 지금도 그럼 처음에 시작해서 이제 바에서 술병 잡기 시작하면 월급이 뭐 꽤 괜찮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좀 바텐더들이 좀 좋은 경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꽤 줬다. 예. 팁 수입도 좀 꽤 되고요. 팁도 좀 괜찮았고요. 플레어 바텐더들은 팁이 좀 많은 그렇겠죠. 편이었고,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바텐더들은 그렇게 좀 많지 않고. 재밌으셨나 봐요, 진짜. 술 이렇게. 야, 이거 해서 딱 받는 팁은 다 본인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사장님이 가져가시나요? 그러니까 저희 본인 팀원이 팁이지, 있으니까, 본인 팀원이 팁이지. 있으니까 팀원이 만약에 저는 이제 오너 바텐더였을 때는 이제 플레어를 안 하게 되니까 예. 네, 직원들이 이제 다 가져가게 되는 구조가 나오죠. 팀원들이. 팀원들이 예. 그럼 이거 플레이어 한 분과 그 분의 보다 좀 고수들, 어린 고수들. 예. 어린 직원들 네. 나눠서 몇 대 몇으로 나누는지 궁금한데 거기까지는 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하시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주류 산업에 눈을 뜨게 되신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오너 바텐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합리적인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은행에 돈을 맡겨도 그만큼 주세가
뭐 항상 우리는 주사는 똑같다고 하지만 주대라고 하죠. 예, 음. 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음. 그러니까 주대가 많이 나온다라는 건 제가 똑같은 이제 발베니 12년을 사더라도 한 몇 개월 정도 지나면 그 똑같은 발베니 12년인데도 가격이 9%막 인상이 올라 있고, 있다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많이 뛰어요? 이제 뭐 국제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도 혹은 또 이제 수입사 뭐 재량에 따라서도 그리고 또 글로벌 그 유통 구조 안에서도 이제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이 이제 인상이 되는 부분이 반영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좀 크게 나오죠. 근데 1년에 9% 정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은행이자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 맡겨 놓는 것보다는 술을 사놓는 게 더 낫겠다. 낫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잘 나가는 건 술 사놓고 투자를 싶다.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술 투자라고 하긴 좀 말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게 더 합리적으로 그렇지. 저희가 어차피 봤죠. 우리가 예. 쓸 거고. 미리 사놓자. 그렇죠, 그렇죠. 가격이 어차피 네, 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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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까. 테니까. 그게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주 시작이었고. 테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주류 수입업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수입사도 2015년도에 런칭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 위스키 라이센스를 별도로 하나 갖고 있어가지고 예. 뭐 일본 위스키는 라이센스가 따로 있어야 그 해당 그 독점 라이센스나 뭐 이런 계약이 있어야 그 일본의 위스키 업체와의 독점 계약이 있어야 한국에 유통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어떤 위스키가 가격이 오릅니까? 위스키라고 예를 들면 집에 있는 뭐 발렌타인 뭐 몇 년산 예. 그런 거 안 오를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 이제 말씀하신 발렌타인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좋은 술이긴 합니다. 네. 이제 그것도 이제 뭐 블렌디드 스카치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많이 드시는 조니워커라든지 발렌타인 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블렌디드 스카치입니다. 이런 예. 것들은 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없습니다. 음.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싱글 몰트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인데 이 싱글 몰트가 발렌타인이나 뭐 조니워커를 만드는 핵심 그 원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렌타인 한 병이 있다고 치면 30년짜리가 한 병 있다고 치면 여기서 싱글 몰트 비율은 35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물 타요 나머지는. 아니요, 나머지 그 65%에서 60% 정도의 구조는 그레인 위스키, 혼합 작곡으로 만든 게 이제 그레인 위스키고요. 싱글 이제 싱글 몰트는 보리로만 보리로만 만든 만든 네, 거고. 단일 증류소에서만 나오는 것이 싱글 몰트. 네. 싱글 몰트에 다른 곡식으로 만든 걸 섞는다. 예, 그렇죠. 그 그레인 위스키, 짬뽕이다, 짬뽕. 예, 맞습니다. 그레인 위스키 같은 경우 혼합 작곡으로 만들지만 또 하나는 연속식 증류기로 뽑아내기 때문에 대량 생산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한 그레인 위스키가 되는 싼 거죠. 술을 붓는구나. 뭐 싸다고 하긴 좀 하고 적당한 합리적인. 소주 섞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컨셉이네. 살짝. 네. 그래서 당신 발라드. 조심해야지. 표현이. 이게 술한테서 그 예. 필요하니까 섞겠지. 어. 네, 아, 그런 브랜디드는 그러면 약간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는 거네요, 그럼. 뭐 딱 부러지게 그렇게 얘기하긴 좀 하지만 그 정도가 좀 리즈너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안 섞은 싱글 몰트, 보리로 네. 한 원액. 예.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던 그 35에 40% 정도밖에 안 되는 싱글 몰트 원액 안에서도 이 6가지 핵심 키몰트로 나눠져서 들어가는 게 또 발렌타인입니다. 그러니까 싱글 몰트가 한 종류가 35%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몇 종류가 섞어가지고 그 35% 40% 비율을 맞춘 거죠. 싱글 몰트에 무슨 종류가 있어요? 싱글 몰트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영세한 증류소까지 해가지고 한 200여 개가 넘는다고 보는데 예. 각 증류소마다 그 자기네 유산의 그 DNA가 섞여 있는 그렇겠죠. 그런 조금씩 다르겠죠. 예, 그런 와이너리의 와인이 다 그런 것처럼. 다르듯이.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런 것들의 그 위스키들이 출하가 됩니다. 맛에 약간 변주를 주기 위해서는 뭐 특별 한정판을 위해서는 조금 다른 싱글 몰트를 집어넣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를 들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려면 야 이거 진짜 귀한 싱글 몰트야 하려면 뭐가 하나로 딱 돼 있어야 되는데 예. 섞여 있으니까 그게 약간 애매하군요. 굳이 왜 여러 곳에서 갖고 가서 섞어요? 그게 그거예요. 싸다. 싱글 몰트는 맛의 그 독창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일라라는 섬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이제 서부 쪽에는 개성이 강하구나.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요오드 향 같이 뭐 강한 그 피트 향도 나고. 그래. 피트 향은 그 병원 소독약 냄새. 맞습니다. 좀 맞습니다. 이상하다는 거. 사람들이 먹기 힘들어. 이상한데 마시고 나면 이상해 하고 또 자꾸 손이 가. 그렇죠. 네. 이번에도 또 이상하네. 또 마시는데. 진짜 이상해.
그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골고루 섞어야 가장 대중적인 맛이 난다고 판단해서 예, 그렇죠.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제 특이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발베니 같은 경우는 이제 화산 꿀꽃향 뭐 이런 거, 그런 뭐 향미들과 이제 달콤함이 또 있고. 예. 예. 그러면 싱글 몰트는 이게 와인은 왜 이건 몇 년산이야? 몇 년산 어디 와이너리 거야? 그러면 그 해의 뭐 날씨나 뭐 여기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면서요. 그래서 빈티지가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그렇죠. 예. 싱글 몰트도 그런 게 있어요. 몇 년산 어디 무슨 보리가 진짜 끝내줬어. 뭐 이런. 그렇게 차이가 있어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사실 이제 용어에서도 이제 연산이라는 표기는 사실은 잘못된, 그러니까 연까지만 딱 붙입니다. 그러니까 네. 18년, 21년 딱 이렇게 딱 산은 예, 안 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연산이라고 해서 맛있는 것도 아니고 낮은 연산이라고 해서 또 맛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예. 소비자 입맛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캐스크 뭐 어떤 캐스크를 썼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보리가 어떤 품종을 썼는지, 예. 그리고 스피릿 원액은 또 얼마나 좋게 또 디스틸 마스터가 또 이 미들컷을 잘 뽑았는지, 여러 요건이 이제 조합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숙성 기간에 따라서도 그 숙성 위치, 저장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그 숙성고에서 저장하는 위치에 따라서도 시간이 지나면 또 맛이 변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이 끝나고 나서 완성된 것들이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베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뽑아내서 이제 빈티지 같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가격도. 예, 좋은 제품들은. 뭘 그렇게 모르겠네. 전혀 모르겠네요. 뭐가 오를지 알아요. 그럼 보고 내가 이걸 보고 야, 이놈 진짜 괜찮아. 얘는 가격이 오를 거야. 그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와인도 어차피 그 네. 확신이야 뭐 못 그렇죠. 드는 거죠. 네. 대충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편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느냐, 이게 이제 대부분 많이 물으시지 않습니까? 예. 객관적인 데이터는 결국은 주관적인 그런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데이터가 쌓여서 객관화가 되는 것이고, 예. 이 맛에 대한 평점도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내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들이 이제 좀 쌓이고 나면 그때서 또 가치 형성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럼 떨어지기도 합니다. 주식 오르는 거랑 맞습니다. 같습니다. 사람들이 뭐가 사람들이 좋아하면 가격이 오르더라. 네, 맞습니다. 근데 물량은 제한돼 있더라. 그럼 그렇게 주류 수입업도 하시고 뭐 그랬다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판매하게 된 거는 왜? 가장 컸던 것이 이제 주류 수입업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한계점, 예. 그리고 주세법에 대한 한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류 스마트 오더라는 이제 어떤 뭐 특화 비즈니스를 좀 생각하게 됐고요. 가장 컸던 것은 이제 좋은 제품을 갖고 오더라도 일반 소비자들한테 노출할 수 없는 이 그 홍보 수단이 없다라는 거. 광고를 술 광고를 못 맞습니다.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 그래서 위스키 매니아들은 이 사이트 들어오면 맞습니다. 하여튼 요즘 돌아다니는 거는 다 보이고 주문할 수는 있으니 좀 네. 불편해도. 예, 처음에는 저 지역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수입사 제품만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수입사 올리는 김에 누가 와서 그걸 보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야 이게 활성화돼요. 올 맛이 나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커지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사이트 이름이 뭐예요? 우리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쭈라고 합니다. ITZ 그것도 이쭈예요? 입주.co.kr 이쭈 앱도 있고요. 술이쭈? 요거는 앞으로도 안 바꾸실 거죠? 계속 입주. 네, 꿋꿋하게 또 밀고 가요. 인상은 참 좋은데 되게 고집 있어. 예.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하셨던 위스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위스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입하는 수입사 입장에서는 내가 미리 사놓으면 내년에 살 거 미리 사놓으면 가격이 오르니까 미리 사놓을 유인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스키는 매매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유통도 안 되고 제대로 딱 그 라이센스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그럼 비싸진 뭐 합니까? 그냥 내가 먹는 거밖에 안 되지. 작년에 올해 살 거 작년에 사서 좀 싸게 샀다.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건가요? 그걸 모르는 위스키를 되팔 수도 있는 거죠. 몰라서 이런 질문하는 거죠. 아니야. 되팔 수 없습니까? 예, 정확하게 이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맞고요. 오. 예, 국내에서는 이제 그 주류에 대한 일반 소매 혹은 또 개인 간 거래가 불법입니다.
당근에서도 술 못 팔게 됐잖아요. 아 그래요? 술 못 팔게 돼 있어요. 술 안 먹으니까 한 번도 검색해 본 적이 없어서 몰랐네. 당근도 못 팔게 돼 있어요. 네, 내가 맞습니다. 집에 선물 받았는데 이거 안 먹어. 그럼 못 팔아요. 그거 주세법 위반이야. 네, 주세법 맞습니다. 위반. 그래서 이제 해외나 이제 옥션 같은 거래 뭐 옥션이나 아니면 소더비 같은 경우에서는 해외는 무조건 이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일부 뭐 미국 주에서도 가능하고. 그러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게 안 돼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개인 간 거래가 일부 허용이 돼 있고 예, 그래서 좀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좀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시점이. 미리 갖고 있어봐야 그냥 아유 지금 시장에서 사오려면 5만 원인데 내가 3만 원에 사와서 다행이네. 마진 좀 더 남겠네. 이 정도. 개인이 그런 투자 심리가 그렇게 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내가 즐길 수 있는 위주로 지금 접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마시는 게 이제 싼 건지 가성비가 좋은지 그런 거 위주로 지금 접근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이 이제 좀 자산으로 보는 타입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배정이 되면 국내 한국에 수입이 되면 뭐 한 3병 혹은 또 뭐 많게는 10병 정도 배정이 된다 그러면 이거 받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배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뭘 배정해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브랜드를 말씀을 한 해드리면 20병 들어왔는데 아는 사람 이제- 주고 하면 없으니까 나도 좀 주셔 하는. 아 그거를 사올 수가 없어요. 해외에서 무슨 싱글 몰트 위스키야. 예, 뭐 이제 그럼 뭐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 148병 한정이라든지 이런 제품은 한국에 딱 3병 배정되고 그러니까 본사에서 그렇게 배정을 해주니까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도 주요 거래처에서만 그 제품이 이제 좀 컨택이 가능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배정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배정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 붙는 가격. 아파트 분양 받는 거하고 비슷하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안 청약- 대표 이제 이야기는 그 분양 받아봐야 분양권 전매도 안 되고 전매 제한에 걸리지 계속 않냐. 살아야 되는 건데 지금 대표님 상황은 그게 무슨 재테크가 됩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시간이 지나면 가치도 상승을 하는 것이 있고요. 예. 그 위스키는 또 시간의 미학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자산 가치 성장성도 높지만 또 하나는 뭐 우리나라에서만 거래가 안 될 뿐이지 이거를 해외를 들고 가거나 그러면은 뭐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행 경비 하나 해외에서? 넣고 가서 그냥 여행 경비 하면 되니까. 여행 경비하기로는 이제 뭐 한 1, 2억 정도 되는 것들이 좀 쉽지는 않죠. 한 병. 그렇게 비싸요? 뭐 저희가 이제 그 자산으로 평가하는 것들은 얼마에 샀는데 1억이에요? 뭐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제 배정받았던 거 하나는 이제 뭐 발베니 50년 메리지 0614라는 이제 제품인데요. 예. 이부터 그냥 발베니 아까 이름부터 뭔가 말씀드렸던 스페셜한 느낌이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48병 한정 제품으로 한정으로. 총 7개의 캐스크를 썼는데 50년 지나고 났더니 148병밖에 안 나온 겁니다. 날라가서 아, 엔젤스. 50년 전에 담기 시작해서 50년 묵힌 그 술인데 네. 중간에 날라가서. 엔젤스 슈어가 그만큼 이제 시간에 따라서 야, 달라진 거죠. 맛은 꽤 순하겠구나 그래서 그럼. 그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경으로 이제 예술품처럼 아트웍으로 구경할 수 있는 게 예.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정을 받았고 최근 호가는 뭐 1억 2,500, 최대 호가는 1억 3천 4천까지도 꽤 올라갔던 게 가까이 올랐네. 있었습니다. 언제 샀어요 그걸? 그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2년 만에? 예. 그런 제품들은 그렇다. 하이엔드 제품들은 그렇게 가격 성장성이 좀 높습니다. 예. 공직 수입사는 이제 그 제품을 내릴 때 적당 일정 마진을 보고 내리고 몇 개 받으셨어요? 몇 개 들어? 딱 한 병입니다. 왜냐면 3병밖에 안 들어왔던 거라 한 병만. 예. 한국에 3병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님이 가져고 예. 신 거예요? 그럼 수입사도 이번 거는 누구를 드리면 오케이 해서 전화해서 근데 받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전화 옵니까? 그 전에 미리 다 이제 그 관시 있으신 분들이 다 이 관계사들이 막 이게 요청을 하죠. 아 수입사 수입사에 이번에 요청을 이거 합니다. 나오는데 이거 꼭 나한테 줘야 돼. 네, 맞습니다. 진짜 네. 인간적으로 이번에는 나한테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예, 맞습니다. 민원을 그럼 넣는 거예요? 수입사가 갑이네요. 그게 코로나 시대 때 완전히 좀 그랬다가 조금 다시 또 이제 도매장이 갑이 됐다가 갑을 간 게는 도매에서 납품 예, 쪽이니까 예, 유통을 도매사가 해야 팔아줘야 되니까. 되니까. 특정 제품인 뭐 고가 제품만 유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캐시카우가 되는 일반적인 제품도 판매를 해야 되니까 평소에 돈 좀 벌어줬던 대표님한테 또 인심 쓰듯 또 그런 건 아, 주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죠. 예. 진짜 아파트 분양받는 거 똑같네. 그래서 평소에 잘 쌓아놓으면 분양 받으면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올해 이제 배정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맥켈란 호라이즌 벤틀리랑 이제 협업이 돼가지고 나온 맥켈란 200주년 한정 제품으로
예. 전 세계 700병 한정 이제 생산된 건데 국내 한 10병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브랜드죠. 사실 이제 뭐 이 최근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도 그 소더비 경매에서 1926년 맥켈란 아담이 캐스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을 때 소더비 경매 낙찰가가 뭐 23억 한 병. 예. 23억이요? 네, 맞습니다. 23억. 이 사진 이게 이거예요? 멋지게 예, 생긴 거 맞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예. 이게 23억짜리예요? 23억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2019년도 얘기고요. 2023년도 최근이죠. 예, 작년 11월달에 또 데서트필 우리나라에서도 데서트필이 됐는데 네. 그 아담이 발레리오 아담의 캐스크 같은 경우는 발레리오 아담이라는 이제 이탈리아 팝 아티스트입니다. 이제 예. 그 사람이 레이블을 딱 12병만 요 1926년 맥켈란 같은 경우에는 40병 한정으로 나왔는데 그중에 12병을 아담이한테 맡겨서 라벨 해라. 라벨 네. 그림 그렸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이제 한정판인데 또 프리미엄 또 붙었겠네요. 그렇죠. 같은 술인데도. 같은 것들도. 근데 이제 껍데기 가리만 하면 또 비싸지는. 맞습니다. 이게 또 공식적으로 동일본 대지진 때 2011년이죠. 네, 동일본 대지진 때 그 파손 기록이 정확하게 한 병이 또 있어서 가격이 이제 그때서부터 또 두세 배 올랐었고. 근데 한 지금 병이 줄어들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진짜. 에이 진짜.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최종판인데 재밌는 거 2023년 작년 11월달에 이제 그 35억의 소도비 경매 낙찰이 됐습니다. 4년 만에 이제 자산 가치가 그만큼 또 올라간 거죠. 한 병에 그거 사는 사람 자기가 좀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니겠죠? 그거 사놓고 이게 앞으로 더 오르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자산성으로 이제 투여를 하는 거기 내가 한 때문에 2잔 마셨어. 그리고 뚜껑 닫아서 소더비 경매 가면 이걸 안 삽니까? 코믹스 만화책도 이 뜯으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요? 아, 나 몰랐어. 아니 보지도 않을 만화책을 왜 사서 생겨놨다가 또 비싸게 사고. 네. 아니면 포켓몬 카드 그 오픈하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오픈 안 해야 돼요. 네. 그냥 새 걸로 그대로 새 있어야 거거든요. 돼요. 그러면 아무도 먹어본 사람은 없는데 계속 가격만 올라가고 전설로 돌아가는- 전해만지는. 네. 야 되게 이거 맛있대 하면서 아무도 검증 안 야, 돼. 열어보면 활명수 이런 거 아니야? 어차피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그 고가 자산은 이제 출하하기 전에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뭐 이 제품에 대한 진위 여부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이제 경매에 이제 출하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제품을. 그거 누가 먹겠어요 그거를 한 잔당 한 8천만 원쯤 할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제 뚜껑이 안 열린 게 오히려 진품을 보증하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열었다가 나 2잔만밖에 마셔서 진짜 뚜껑 다시 닫은 거야라고 하면 네가 다 마시고 딴 걸 얻는지를 어떻게 하냐. 맞습니다. 그럴 건데 어차피 사가는 분도 안 마실 건데 굳이 그걸 왜 따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스키가 그렇게 그 희소성이 있고 사는 그러니까 수집하는 사람이 있는 거군요. 미술품 수집하듯이. 예, 맞습니다. 대표님도 그러면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스마트 오더 그 주류로 일상적인 도매 사업을 하고 도매는 아니고 일상적인 중개 중개 사업을 네. 하고 판매죠 사실상. 판매 중개. 판매 중개를 하고 한편에서는 돈 될 만한 위스키를 미리 사다가 요거 가격이 오를 때까지 버틴다. 그런 걸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 전략이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딱 그게 딱 맞습니다. 예, 정확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집요하게 또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저 이주라는 이름을 고집하는 것처럼 좀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그게 좀 필요합니다. 약간 인내심이 좀 필요한. 실제로 그럼 좀 판매해서 그 수익을 거두신 것도 있어요? 국내에서는 못 국내에서는 팔지만 해외 이제- 나가면 팔 수 있다고. 뭐 되게 간단한 것들인데요. 뭐 이거는 뭐 어떤 고수익을 냈다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발베니 15년 버번 캐스크라고 해가지고 뭐 싱글 배럴 제품입니다. 싱글 배럴은 이제 통 하나에서 이렇게 따라, 싱글 캐스크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 그 싱글 배럴로 나온 발베니 버번 캐스크는 2014년도에 단종이 공식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매집했을 때 병당 한 14만 원 미만으로 예. 매집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그 루트가 정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판매를 합법적으로 진행했을 때는 국내에서 병당 70만 원, 60만 원 정도씩 이제 수익이 났죠. 80만 원 팔았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렇죠. 야, 근데 이게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일본 위스키 인덱스가 많이 올라가. 이건 뭡니까? 일본 위스키가 가격 상승세가 높아요? 일본 위스키는 이제 최근 이제 그 10년물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상승세를 보여줬던, 그러니까 거의 한 700% 이상의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 왜요? 일본 위스키는 한정 생산이라는 것도 이제 좀 많이 그 가격 반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품질에 이제 또 뛰어남이 또 이제 글로벌에서 뭐 와인에서는 뭐 파리의 심판이든 뭐 이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보르도 와인이 그 제가 와인은 좀 약해가지고. 네. 근데 그 와인이 뭐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그 북미 대륙이나 이런 데에서 나온 와인이 더 큰 반향성을 일으킨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위스키 같은 경우도 그 유사한 사례가 일본 위스키가 이제 WWA라고 위스키 월드 어워드 여기서 이제 대상을 수상한 게 이제 야마자키 12년, 12년 쉐리 캐스크, 2012년 버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이제 대상 수상 받으면서 쉐리 캐스크 일본 제품이면서도 대부분 다 스카치가 당연히 대상을 받을 줄 아는데 이 월드 위스키 어워드는 블라인딩 테스트가 기준입니다. 그냥 어떤 나라에서 나온지 모르게 이제 하고 테스팅 하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또 그거 수상하고 나서 품질의 상승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아, 그래요. 일본 위스키가 위상이 그렇게 높아요. 일본은 이제 역사적으로 뭐 사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거지만, 그러니까 1853년도에 페리 제독이 쿠로호네라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흑선 사건. 예. 그래서 이제 개항을 해라. 우리나라도 뭐 강화도죠. 이렇게 개항을 해라라는 그것 때문에 그때 이제 일본 측에서는 1년 정도 유예해달라. 1년 뒤에 와라. 그래서 이제 1854년도에 이제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됐는데, 그 53년도에 떠날 때에 그 뭐 페리 제독이 위스키 캐스크 몇 개 놓고 가고 답례품으로 놓고 나중에 또 깨 하고 이제 했던 게 사실 일본 그러니까 위스키의 위스키의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라고 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 주도 사업으로 많이 이제 지원도 많이 해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캠벨타운에 이제 헤이즐번 증류소에서 다케츠루 마사타카가 2년 동안 수학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그 위스키에 대한 그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증류기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공부해오고, 다케츠루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일본 위스키를 만들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 아시는 빔 산토리, 이제 지금은 산토리, 예전에는 산토리 해서 야마자키나 뭐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히비키라든지. 그거 생산하는 그 회사의 그 창립자인 도리 신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리 신지로는 뭐 약사 출신이기도 한데 블렌더 마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카다마 포트 와인이라고 자기가 만든 그 블렌디드 포트 와인이 굉장히 대박을 나서 자본을 많이 축적을 했고, 스코틀랜드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증류 기술자 디스틸 마스터를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기후가 안 맞는데 만들어져요, 잘? 기후가 일본에서도 맞는 대역이 있죠. 위스키 만들기 좋은 그렇죠. 기후가? 좋은 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스키를 만들 때는 뭐 물도 마찬가지고 기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맞는 부위, 그러니까 그 디스틸 마스터를 찾으러 갔는데 2년 전에 벌써 그 다 배워간 사람이 있다. 아, 일본 사람이 와서 배워갔는데 너 왜 또 배우러 왔어? 그래가지고 그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서로 만나서 이제 이 다케츠루 마사타카를 찾아간 거죠, 도리 신지로가. 그래서 이제 그 합작이 돼서 그래서 그러니까 1924년도에 일본 다도의 신이라고 하는 센노리큐가 가장 사랑했던 야마자키 지역에 야마자키 증류소를 이제 설립을 하면서 위스키가 이제 일본 시작입니다. 요 위스키에 개인들도 좀 투자를 하고 싶을 텐데 그 방법이 있어요? 투자하는 방법 중에 지금 대표님이 시도하는 게 그 NFT가 아니라 조각 투자? 조각 투자 형. 1억짜리 한 병을 펀드도 있는 것 같은데? 펀드도 있고 무슨 조각 투자도 있고 그런 방법을 할 수 있습니까? 개인들은 지금 가능한 게 뭐예요? 8천만 원짜리 어떻게 지금 가능한 거는 이제 사실 그 뭐 상모펀드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뭐 SPC가 됐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펀딩을 할 수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조각 투자를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실물 자산이 이전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있는 그 자산들이 실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실체가 있는 자산을 연계해가지고 그걸 조각을 내서 부분 소유권을 이제 서로 인정해주고. 그게 지금 그 법 규제가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STO 같은 경우에는 그 증권형 토큰이기 토큰 때문에 증권. 그것들은 이제 지금 아마 내년 정도면은 잘 진행이 될 아직은 것 그냥 같고. 구상 중이고. STO가 열려 있긴 하죠. 지금 그 뮤직하우라든지 아니면 펜카우 뭐 이런 것들 열매 컴퍼니 이런 데에서 하는 것들이 그 자산만 틀릴 뿐이지 대부분 다 STO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유통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죠. 이제 자기 조각을 사고 팔고 이거는 못 한다. 그 이제 그거는 이제 한국 거래소가 지금 샌드박스 이제 그 지금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가 샌드박스가 통과가 되고 나면 아마 유통이 그때서부터 가능할 겁니다. 입주도 그러면 이 갖고 있는 위스키 고급 위스키를
조각 투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예, 예. 해보겠다. 유통해봐야 되겠다. 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자산 성장성이 높은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억 가까이 되는 걸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 인력, 그러니까 인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거 당장 올라갈 건 뻔히 아는데 1, 2년 정도 지나면 뻔히 아는데 그거 뭐 2, 3억 올라가는 거 아는데도 그 1억이 없어서 이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러 명한테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조각 투자로 네. 쪼개면. 네. 근데 지금도 어차피 들어오는 술이 한 병 뭐 두 병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그거 뭐 쪼개봤자 뭐 몇 개나 더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수입됐던 그러니까 공식 수입됐던 제품들도 많고요. 예. 그리고 근데 그 실물 자산으로 할 수 있는 주류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뭐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술인데 예. 예를 술 5천만 원짜리를 사와서 조각으로 팔면 결국은 그걸 판 거잖아요. 사온 분이 개인들한테 판 거잖아요. 예. 그죠? 그게 이제 판다라기보다는 이제 소유권을 이제 이전했다라고만 그렇죠. 표현할 수 있는 그게 그럼 술은 개인들끼리 거래하지 말라는 그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술의 그래, 그거 진짜 좋은 그게 질문이다. 이제 그 핵심적인 건데 그 술을 어떻게 이제 그 소분 판매라는 것이 또 허용이 됐기 때문에 또 그럼 괜찮아요? 네, 소분 판매라는 건 뭐냐면 소매 면허가 있는 자가 예. 이제 그 개인들한테 예전 같으면 바에서 잔술. 전술 먹는 그건 다 불법이었습니다 원래는. 예. 아 예, 그랬어요. 예. 작년 이제 9월달에 이제 그게 또 합법화돼서 소분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그 소분 판매는 이제 판매자 소매 면허가 있는 판매자가 그 소분해가지고 조각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소분해서 내가 이제 소매 판매 라이센스가 있어서 술 위스키 한 병을 소분해서 사람들한테 조각으로 쪼개서 팔았는데 네. 그 사람이 다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차익을 실현하려면. 근데 그 사간 개인은 소매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질문인데? 네.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알아보고 하세요 대표님. 이게 이제 술 자체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네. 그 술에 대한 그 지분 증권 그러니까 지분권 소유권을 이제 사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좀 법적 쪽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또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진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안 돼도 돼. 다른 사업 하시면 되니까. 일단 가격은 올랐으니까 뭐. 그리고 판매도 사실은 국내에서 안 될 뿐이지 해외는 이제 판매가 원활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산을 그쪽에서 매도를 하고 그 다시 환수된 금액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조건도 가능합니다. 이게 대표님 보기에는 뻔히 올라가는 위스키가 눈에 보이는데 그거 사고 투자하고 하려면 이런저런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공동 투자하자. 공동 투자를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러 어. 투자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사모펀드라든지 공모펀드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위스키에 대한 게 너무 쉽거든요. 참 쉽지 않다 근데. 2014년부터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뭐 이런 쪽에서 사모펀드가 잘 발현이 돼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금융감독 우리나라로 따르는 금융감독원인데 스웨덴은 금융감독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공모펀드까지 또 됐고. 위스키? 예 맞습니다. 그럼 위스키를 조각 투자해서 조각들을 팔고 나면 네. 그 실물 위스키는 소유권을 판다라 소유권을 이제 실물 위스키는 이전했다. 누가 그 실물 위스키는 누가 어디에 보관해요? 아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뮤지엄을 이제 설립을 하는 게 이제 그 보관입니다. 그러니까 위스키를 보관하고 자기가 투자한 자산을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뮤지엄을 이제 설립을 해서 실물 자산들을 예, 그쪽에 있어야지. 두잖아요. 아 사람들이 내가 투자한 사람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2, 3층 정도 복잡하다. 뮤지엄 만들고. 알겠습니다. 술은 규제가 많아서 뭐 그래서 더 가격이 오르는 걸지도 모르겠네. 저희가 가장 힘든 그 핀테크죠. 왜냐하면 이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대표님이라고 뭐 맨날 그 뭐 몇백만 원짜리 술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고 그럼 대표님도 술은 좋아하지만 야, 비싼 술들도 나는 못 먹어야. 다만 이제 나 혼자 뭐 울적하거나 기분 좋을 때는 나는 미술을 먹어. 요거 먹어. 내가 가성비 보기에 진짜 좋아. 가성비가 이게 제일 좋아. 그런 거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네, 뭐 저는 뭐 매일 같이 술 어떤 게 이제 먹고 싶은지가 다 틀려서 에이, 그냥 아무거나 좋은 거 하나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래도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좋아할 만한데 이건 진짜 가격 대비 괜찮아. 뭐 이제 싱글 몰트라고 한정 카테고리를 잡는다고 치면 예. 싱글 몰트 안에서는 뭐 발베니 정도가 발베니? 발베니 같은 발베니 경우는, 많이 먹죠, 요즘. 저렴하고 또 얼마인데요?
뭐 한 10만 원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은 12년 발베니 더블 많이 먹더라고 진짜. 몇 년 산 이런 거 몇 년 없어요? 12년 뭐 발베니 더블 12년? 예. 아니면 뭐 12년 싱글 배럴도 가격이 조금 다음에 조금 10몇만 원 한 병에. 예, 18만 원, 20만 원 정도 하니까. 예. 그건 그 정도면 또 우리도 좀 돈 좀 아끼면 뭐 할만하죠. 먹을 수 있죠. 발베니는 저도 먹어봤습니다. 아니면 뭐 맥켈란 뭐 쉐리 캐스크도 괜찮고 12년. 12년. 그런 거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저 이주에 그렇지, 그렇지. 네, 딴 데 가서는 절대 못 사고 itju.co.k야. 여기에서만 판다. 아니 딴 데도 팔긴 하는데. 에이, 금지시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이주 위스키, 위스키 재밌네. 위스키 희한한 세계가 있네요. 요것도 재밌었어요. 이거. 그래. 뭐라 그랬죠? 무슨 바텐더? 플레어 바텐더. 플레어 바텐더. 바텐더. 그러니까. 플레이어 바텐더 출신의 그 세상에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거고, 음. 그러니까 하여튼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네. 에너지를 잃지 않고 이걸 또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할 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네. 다 이렇게 훌륭한 사업도 일궈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입주 임정훈 네, 대표님. 임종훈 대표님 네. 회사 이름은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 이주? 예, 안 바꾸신다고 하니까 예. 입주 위스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